행문구 구강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죠. 띄어쓰기 조금 남은 거 더 볼게요. 일단 띄어쓰기 관련해 가지고요. 고유명사. 고유명사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뭐 인명 같은 거, 그다음에 지명 같은 게 잘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성과 이름, 성과 회 가지고요. 성 바로 다음에 이름이나 호가 나올 때는 붙여 쓰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호칭어나 관직명은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성, 서, 그 다음에 호, 화담, 그 다음에 성, 이름 그리고 호칭어기 때문에 따로 띄어 쓰게 되는 거죠. 다만 살짝 응용하면 시 자체가 성시 자체 아니면 가문이나 문종을 뜻할 때는요. 전미사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시 그러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죠? 뭐 벌써 이제 3년이 됐는데 21년도 지방직 그 저기 뭐야 어휘의 쓰임 그죠? 이 고유어 뜻 어휘 오류 잡아내고 나서 그 누가 한 분이 악에 받쳐서 그죠? 제 카페에 와서 권기태 씨 어쩌고 저쩌고 해놓은 거 있습니다. 뭐 이게 비하는 아니죠, 그죠? 예. 제가 대범해서 가끔 이런 거 시할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지웠습니다. 제가 그때 다른 카페 회원분들이 다 이거 빨리 글 내리라고 너무 심하다고 했는데 제가 적어도 그 친구가 사람들 보라고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 회원 수만큼 조회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만큼 조회수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공지하고 지웠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살면서 화풀이 할 때는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 대상이 왜 저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는 하겠으나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자, 그다음에 2번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 이건 암기해야 되죠. 이를테면 해, 섬, 강, 산 그리고 산맥, 고원, 평야 그리고 인, 족, 붙은 고유 명사는 그냥 쭉 붙여 쓴다라는 거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해섬, 강산, 산맥, 고원, 평야, 인조거. 해섬, 강산, 산맥, 고원, 평야, 인조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띄어쓰기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이 품사의 통용과도 관련되는 건데 우리 왜 한 단어가 의존명사와 조사, 의존명사와 어미, 그다음에 의존명사와 전미사 이 두 가지 범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대로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우리 특히 이제 의존명사와 조사의 범주로 쓰일 때는요. 그죠? 체언 뒤에 오면 조사로 붙여 쓰고 앞말이 체언이 아니면 의존명사로 띄어 쓰죠. 약속한 용언입니다. 띄어 쓰고요. 법대로 체언이죠. 붙여 쓰고요. 그다음에 만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사 먼저 보죠. 명주는 무명만큼 했을 때 체언 뒤니까 붙여 쓰고요. 애쓴 만큼 했을 때는 이거 용언이죠. 체언 아니기 때문에 띄어 씁니다.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만큼은 다른 조사 뒤에서도 여전히 조사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만큼은 이게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왠지 그죠? 이렇게 띄어쓰고 싶은 아주 이상하고 나쁜 충동, 그죠? 마약 같은 충동이죠.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이거 다른 조사 뒤에 쓰이는 만큼도 조사기 때문에 쭉쭉 붙여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뿐 같은 거 나와 있어요. 그죠? 뿐도 마찬가지. 이거 보면 일단 남자뿐이다라고 했을 때는 체언 뒤에 붙여 쓰고요. 우술이나 않았다는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 명사로 띄어 씁니다. 다만 비슷하게 뿐 들어가 있는 말들 중에서 기억납니까? 리을 뿐더러 같은 경우는 얘는 한 덩어리의 어미기 때문에 그죠? 예쁠 뿐더러 했을 때는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다가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쭉 붙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아니라 얘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 즉 별개의 단어로 띄었을 때는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나 아니면 횟수를 뜻할 때 그래서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했을 때는 떠난 지 사흘 지나서 그죠? 경과한 시간이고요. 나는 3번 만에 했을 때 횟수 얘기하는 거니까 만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일 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한정이나 비교 대상이 붙을 때 그죠? 그래서 하나만 알고 됐을 때는 오직 하나고요. 집채만한 파도했을 때 파도의 크기를 뭡니까? 비교하는 대상 뒤에 붙는 거죠. 우리 왜 형만한 아우 이런 것도 형만한 아우.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사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딱
사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익숙할 겁니다. 역시 의미 따라서 그죠? 띄어쓰기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만하고 비슷한 부분이 이 지도요. 경관 시간을 뜻할 때는 그죠? 예, 의존 명사로 띄었습니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지났다는 경관 시간이니까 이렇게 띄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가 어미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우리 왜 이 은지나 니은지 같은 어미로 쓰일 때는요 문장에서 주로 의문을 나타낼 때는 의문사 그죠?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낼 때는 뭐 모르겠다 이런 서술어 쪽에 서술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의문사 나와 있기 때문에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럴 때는 어미로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 더 많기는 하지만 요즘에 띄어쓰기 많이 복잡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들 같은 경우에 자 요거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요. 여러 대상을 열거할 때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뭡니까 복수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전미사로 붙여쓰게 되는 거죠. 자 너무 복잡한 문제 말고요. 기본적인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죠. 자 1번 보면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에서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요?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이게 포인트죠. 근데 없다. 부정 나왔으니까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 이때는 조사네요. 2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아는 체 하는 걸 보니 공부 아이고 깨나 이렇게 썼을 때는 보조사 붙였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니까 이 부분 아는 체 하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해로 가는 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이거 보세요. 우리 김 같은 경우는 기회를 뜻하고요. 에라는 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격조사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별개의 체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띄고 김에 물론 4번의 김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1번, 2번, 3번 자주 나오는 범주에서요. 포인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번 보시면요. 자, 띄어쓰기 옳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이라고 했을 때 요거 조사가 되는 거죠. 붙였어야 되고요. 2번에 황소 같이 포인트죠. 조사예요. 붙였어야 되고요. 3번에 하루 종일 밥은커녕이라고 했을 때 응커녕 능커녕 한 덩어리의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되고요. 답은 쉽게 나오죠.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또 나오네요. 내 모자는 그것과 다르다. 과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4번에 하고는 조사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이번엔 옳지 않은 거죠. 불이 꺼져간다. 본용언 보조용언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거고요. 물론 꺼지어 해가지고요. 다음에 보조용언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죠. 아는 척한다. 원칙은 띄어 쓰는 거고 붙여 쓰는 거 허용하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거 일단은요. 떠내려가다가 말 그대로 합성 용언이에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니까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용언 띄었어야 되는 거죠.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는 뒤에 나오는 보조용언을 절대로 붙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 예전 서울시 문제여서 요따구로 나온 겁니다. 그죠? 보통은 이거 낼 때 붙였어서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쓴 거죠. 나온 김에 이런 경우 한번 더 볼까요? 다시 없을 듯하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부사와 그 다음에 용언 결합해서 뭡니까? 합성 용언, 합성 형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조 용언을 절대로 붙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띄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그가 올 듯도 하다라고 했을 때 득과 하다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띄었어야 되는 거죠. 3번 확인하시고요. 떠내려가 버렸다, 다시 없을 듯하다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하시죠. 맨 4번은요. 옳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만큼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치연 뒤에서 조사로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사과, 감, 귤 열거할 때 들은 의존 명사기 때문에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쓰는 게 맞고요. 3번에 연락한 지 3시간 만에 그러면 3시간 지나서니까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4번에 모르겠다 추측이니까 는지라는 어미가 통째로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지라고 쭉 붙였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나오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또 나오네요. 무엇이라는 의문사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지가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에 붙여야 되고요. 모르겠다까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내가 너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조사로 붙였어야 되고요. 쏜살같이 체연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죠. 4번 또 나오네요. 가방, 체육복, 신발 해가지고요. 여러 대상 열거하는 거니까 의존 명사입니다. 1번이 잘못된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마지막 문장 부호 한번 보죠.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범주에서요. 그죠? 뭐 요즘에 사실 또 최근 3년간에 이 문장 부호도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거 한번 보죠. 자, 마침표 보면 우리 언제 쓰는지는 알 거고요. 제목이나 표라고 주어졌을 때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역으로 마침표 찍지 않은 예문을 주고 제목이나 표다라고 하는 설명도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 표시할 때 핵심은 1 단위까지 마침표 찍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 기념일 표시할 때 이렇게 마침표 쓰기도 하고 가운데점 쓰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음표는요. 그죠? 요거 기억나죠? 일단은 선택적인 물음일 때는 맨 끝에만 쓰고요. 가운데는 쉼표 쓰죠. 그 다음에 별개의 물음일 때는 따로따로 써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괄호 같은 경우에 괄호 안팎의 발음이 같을 때 그죠? 기호 커피에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집합 기호기는 한데 국어 문장부에서 이 중괄호를 집합 기호로 쓸 때는요. 세로로 이렇게 묶어서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이런 쓰임 조심하셔야 되죠. 고요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대괄호를 쓰는데 대응한다는 개념은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발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그 다음에 단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 7번에 짝 이루는 거죠. 혼납표, 겹납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홑 화살가로, 겹 화살가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테면 요거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에는 그죠? 뭡니까? 겹 화살가로. 그 다음에 겹납표. 그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소제목이나 예술작품의 제목 그 다음에 상호 법률 규정 같은 경우에 혼납표, 홑 화살괄호, 작은 따옴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2번의 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그죠?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뒤쪽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겹납표, 겹화살괄호, 큰 따옴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뭐 가볍게 한번 보죠. 문제 보시면 쓰임이 잘못된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왜 2번에 딴 건 됐고요. 나이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연세. 그러면 그죠? 대응되는 한자어를 보이는 건데 발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써야 돼요? 이 부분에는 대괄호 써야 되죠. 항상 문장부호가 출제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으로 활용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 한번 보죠. 그죠? 이제부터 표준어 규정 들어갑니다. 일단 표준어 규정은요. 원리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리를 따질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 둘째와 두째. 일단은 1단위, 1의 자리 단위에서는요. 1의 자리 단위에서는 두 번째를 얘기하든 두 개째를 얘기하든 어떻게 써요? 둘째 한어로만 쓰고요. 그 다음에 10단위 이상의 차례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써요? 12번째나 22번째. 10단위 이상에서 차례를 나타낼 때는 12째, 22째 이렇게 쓰게 되고요. 10단위 이상에서 12째, 22째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개수 12개째, 22개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파악할 수 있게끔 문맥으로 주니까 번민하지 마시고요. 거기 22번째 자리에 앉으신 분 그랬을 때는 22째 자리에 앉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수와 숫 많이 봤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컷은 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 쓰는 경우들은 양염소취에 딱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나 암결합했을 때 뭡니까? 거센 소리 표기가 표준어인 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수컷 포함해가지고요. 그냥 외우면 되죠. 강계기닭, 당돌대병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강개 이렇게 되는 거죠.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적이, 수태지, 수평아리. 그래서 수컷 포함해서 강개기닭, 당돌, 대병 이외에는요. 이외에는 뭡니까? 절대로 거센 소리로 표기하지 않아요.
자, 수개미 이런 거 안 되죠? 개미는 없잖아요. 그죠? 이 개는 강아지와 개 얘기하는 거지 개미의 개가 아닙니다. 3번에 윗, 위, 욱 같은 거 보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뭡니까?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는 위 쓰게 되고요. 위 쓰는 자리가 된소리, 거센소리 앞일 때는 위라고 쓰게 되죠. 위쪽, 위층, 위팔. 그 다음에 위아래 대립이 없을 때는 뭡니까? 대립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우 쓰게 되는 거고 다만 옥 같은 경우는요. 그죠? 위독과 우도시 다 존재하죠. 그죠? 다만 위도시라고 했을 때는 위 썼으니까 하이에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우독 같은 경우는 겉옷이라는 의미죠. 상의의 개념으로 쓸 때는 명확하게 위도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의와 쟁의 우리 알고 있는 바죠. 뭡니까? 장인, 기술자에게는 장의 쓰게 되고요. 둘 중에 장인이나 기술자가 아닐 때는 쟁의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장이, 유기장이 장인이고요. 멋지기나 욕심쟁이는 기술자나 장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하고요. 3번은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이건 그래도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요건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다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93쪽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어요. 굴젓 같은 경우는 구젓이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 왜 물론 합성어 표기에서 리을로 끝나는 말이 나도 살자로 시작하는 말 결합할 때 관습적으로 리을 안 적는 범주가 있지만 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리을 는지나 려구나 려야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그다음에 목매다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매이다라고 쓰지 않고요. 나머지도 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지랑이 같은 거 그리고 안쓰럽다는 명확하게 된소리로 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다. 이건 한 덩어리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다라는 말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언제나 또 한 단어로 붙였어야 되죠. 그다음에 털어먹다. 자, 이거 말고도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94쪽인데요. 주요 복수 표준어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좀 의미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귓밥이나 귓불 같은 거. 그죠? 요거는 귓바퀴 아래쪽에 살 도톰한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왜 귓 속에 낀 때를 얘기할 때는 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때라는 의미로 귓밥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익숙하시죠? 넝쿨, 덩굴 같은 거 많이 봤죠? 절대로 뭐라고 쓰지 않아요? 덩쿨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많이 봤던 거. 그다음에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다, 서투르다 같은 경우에 준말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모두 출발하기 위해 서둘렀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신기롭다, 신기하다 둘 다 쓰는데 이건 뭐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TV 아나운서들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죠? 뭐 예능 같은 데서 신박하다는 절대로 신기하다는 의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신기롭다, 신기하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95쪽의 셋째 줄에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같은 경우도요. 그죠? 얼척없다라고 쓰지 않아요. 어문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방언에서 쓰이는 말들을 이제 사람들이 가져와서 쓰는 건데 어쨌든 시험에 나왔을 때는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태껏, 이제껏, 입대껏 같은 경우에 얘는 항상 맞는 형태보다는 틀리게 쓰는 형태로 트릭을 많이 걸죠. 그래서 여지껏이나 여지껏 절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 같은 경우에 요거 잇달다가 발음이 된 소리로 되다 보니까 활용했을 때 이딴 사건 사고 이렇게 쓰지만 안 되죠. 기본형이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잇달다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면 이딴 사건 사고 물론 잇따르다 활용하게 되면 잇따른 사건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외우다 외다 둘 다 되는 거고요. 다만 외다에 준말 외다에 어 붙었을 때 그죠? 이 외어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얻다도 되고요. 시를 외다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모음이 줄면서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죠? 자, 서두르다의 준말 같은 경우에 어간에 모음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자음 리을이
받침으로 내려간 거죠. 이런 식의 준말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얘는 지금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 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쪽과 평 같은 거. 자, 오히려 마음 한 켠처럼 켠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봐두시고요. 틈틈이. 자,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복수 표준어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너무나 쉽죠. 그죠? 고깃간, 정육간이 아니라 뭡니까? 푸죽간.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보죠.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12째이다. 12째. 10단위 이상에서 둘째로 쓰면 12개째라는 개수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12번째라는 차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2째로 써야 되죠. 재물 다 써서 없애다. 이건 너무 자주 나왔죠. 거센 소리로 털어 먹다. 그 다음에 머무를 같은 경우에 머무르다 활용하면 머무를 되고요. 머물다를 활용하면 머물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숫병아리가 아니라 뭡니까? 강계기닥 당돌대병에서 병아리 같은 경우에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어야 되죠. 수평아리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표준어 규정 마저 볼까요? 36까지 볼게요.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쭉 발표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띄는 것은 없어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추가된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그냥 암기하셔야 하는 범주죠. 쭉 한번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의미 따라서 살짝 보셔야 되는 게 요거.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다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재에 많이 축약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 답의 범주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왜 눈초리와 눈꼬리 같은 경우에 둘 다 뭘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신체 부위를 나타낼 수 있고요. 다만 표정을 얘기할 때는 뭐만 쓸 수 있다? 예, 눈초리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서운 눈초리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눈꼬리는 표정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표정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마실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그냥 복수 표준어 범주에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나머지 요거 마을과 마실 그리고 눈초리 눈꼬리는요 의미 따라 다르게 쓰이는 범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웃에 놀러 가다 그랬을 때는 마을 가다 마실 가다 다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뜻할 때는 그죠? 마을만 쓰고요. 마실은 공간의 의미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 마을에 있는 호수 이건 되지만 우리 마실에 있는 호수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치켜 세우다 축혀 세우다 그죠? 이거 둘 다 칭찬하다, 뭐 위로 올리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범주만 이제 모아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표준어글이 묶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선택지 1번, 2번, 3번 보면 다 복수 표준어 나와 있는데 4번은요 예전 시험에서 그 단골로 나왔던 것들이 나와 있죠. 뭡니까? 이거 그죠? 덩쿨이 아니라 뭐예요? 넝쿨 혹은 뭡니까? 덩굴 해가지고요. 애매하게 섞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쭉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단순 암기니까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표준어 아닌 거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금방 보이죠. 이게 2013년 문제기는 한데 정말 어이가 없죠. 허섭 쓰레기, 허접 쓰레기 읽으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허섭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허섭 똑같이 일관되게 예사 소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섭 쓰레기라고 발음하지만 쓰레기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요. 허접 쓰레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 그 핵심 정리해서 다루는 표준어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반복해서 좀 여러 번 읽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9강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이제 표준 발음법 몇 개 더 볼게요.